자, 교재 34페이지 두 번째 섹션. 셀 서식이죠. 그렇죠. 자, 열 겁니다.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방금 전까지는 텍스트 파일 여는 연습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엑셀 파일이 안 보이는 거라. 여기 엑셀 파일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텍스트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모든 엑셀 파일로 바꿔야지. 얘를 바꾸면 이제 여기 나오네. 섹션 02번 문제. 모두 아니 빠지셔도 34페이지 보시니까는 14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딱 5개만 나와요. 그래서 각각 2점씩 5개를 맞추면 10점이고요. 하나 틀리면 2점 감점씩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14개냐? 많이 풀어보라고. 종류별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손가락으로 짚으시면 돼요. 1번에다가. A 열의 너비를 그랬어요. A가 어디야? A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A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클릭하고 너비를 조정하는 건데, 너비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 홈에 와서 홈이라는 건 기본 메뉴라 그랬어요. 여기 서식에 가서 저 끄트머리에 셀 그룹의 서식이라고 있어요. 네, 서식에 가면 열 너비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네, 이렇게 너비를 클릭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취소.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은 A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하세요. 자, 열 너비를 키보드로 E 누르고 엔터 확인 누르셔도 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그럼 A의 열의 너비가 아까 8.38이었는데 2라는 수치만큼 변경됐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A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그리고 숫자 2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2 쓰고 확인. 네. 자, 숫자는 왼손으로 누르시면 편해요. 왼손으로 숫자 2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어야 되니까 오른손으로 다 숫자도 쓰고 마우스도 만지면 왼손이 외로워해요. 왼손도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네. 하나 더 있네요. 1행 1 여기 1이라고 써있는 이 줄 여기 1번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행높이 얘를 얼마로 바꿔라? 24 그리고 확인 또는 엔터. 예.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B 네 번째 여기네요. SE001서부터 여기 B 14번째까지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글자 사이에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SE라는 글자와 001이라는 숫자 사이에 백이라는 대시라는 기호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과연 어떻게 넣어야 될 거냐, 이걸 공부해 봐야죠. 제가 메모를 좀 할 테니까 이거를 34페이지 35페이지가 아니라 36페이지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긴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한다. 셀을 클릭하고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한다. 또 하나 방법은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여 수정한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 따로 하나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 SE001이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는데 보세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 요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골로 슉 들어가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왼손으로 빼기. 저 글자 위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0 다음에 빼기 는 하고 있잖아요. 그 빼기를 딱 눌러요. 들어갔죠. 빼기를. 키보드에 보면 위에 1, 2, 3, 4, 5, 6, 7, 8, 9, 0 다음에 빼기 더하기 는이 있잖아요. 그 빼기 눌렀죠. 자, 그 다음 마우스로 BU00이라고 된 자리 있잖아요. 얘 BU00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위에 게 마무리되고 내려와요. 그래서 빼기 또 누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여기죠. 대구죠. 대구 DA003인데 여기다 클릭하고 뭐 하라 그랬죠? F2번 키 누르라 그랬어요. 네, 왼손으로 마우스는 오른손 잡아야 되니까 왼손으로 F2번 키 누르면 저 끄트머리에 커서가 가요. 그럼 여기다 와서 찍고 빼기 누르고 이때는 엔터 누르면 내려가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요 F2키를 눌러서 수정하죠. 그렇죠. F2번 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썼거든. 여기다 F2번 키 눌렀더니 커서가 뒤로 갔다고 이렇게. 그럼 마우스로 중간에서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툭 내려가요. 좀 번거롭지 않아요? 번거롭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요 셀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수식 입력줄이 여기에요. 저 상단에 FX라고 써있는 그 부분이 그럼 거기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빼기 눌렀어요? 엔터는 왼손이죠? 엔터는 왼손입니다. 엔터를 딱 치면 아래 거로 내려갔죠? 네. 그러면 저 화면 그대로 저 사이에 여기 사이에다 또 클릭해가지고 빼기 누르고 엔터. 마우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럼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하고 빼기 엔터. 이렇게 하는 게 빠를지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쉬운 방법을 빠른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얘를 할 건지 쟤를 할 건지. 근데 우리 책에는 얘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 책에는 자 보세요. 36쪽 제일 하단에 빨간색 2번 빼기 삽입하기 거기에 보면 셀을 선택하고 F2번 키 눌러서 그 사이에다가 클릭하고 빼기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렇게 하래요. 이거 더뎌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문가의 조언에 셀 편집 상태 더블 클릭해도 셀 편집이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빼기 더블 클릭해서 빼기 더블 클릭해서 빼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은 것 같네요. 요거는 안 해놨나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는 거 안 해놨나요?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G4부터 G4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G14까지 블럭을 잡고 이름을 만들래요. 얘. 여기 우리 반의 이름이 뭐예요? 커멀자격증 실기대비반 이게 이름이잖아. 이름이 있어야 편하지. 어디 가도 그런 거 있잖아. 개나리반 그러면 네 하고 오잖아. 진달래반 하고 이게 이름이잖아요. 엑셀도 G 4번째 셀, G 5번째 셀, G 6번째 셀 해서 이름들은 있어요. 셀 주소라는 게 있어. 혹시 우리 여기 센터 주소 아세요? 몰라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하면 알잖아. 그게 이름이라. 그렇게 이름을 만들라는 거죠. 블럭 잡고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여기 이름 상자.
이름 상자 보이세요? 블럭 잡으셨죠? 그럼 여기 지금 G 네 번째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에 주소가 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그 이름 상자라 그래, 걔를. G4. 네, G4라고 써있는 데 마우스 쓱 갖다 대면 이 이름 상자라고 뜨잖아요. 네. 클릭하고 이름을 뭐로 하래요? 제고율. 제고율. 틀리게 쓰면 못 고쳐요. 잘못 쓰면 못 고칩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제고률이라고 바꿔 쓸게요. 틀리게 써볼게요. 엔터를 딱 치면 이름이 틀렸잖아요. 여기서는 못 고친다고요. 다른 곳에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처음에 잘하면 좋은데 틀리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하면 좋은데 저처럼 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관하잖아. 지우고 다시 해야 못 고쳐요. 해봤는데 안 돼. 여기서 해야 돼. 수식 이름 관리자. 수식. 여기 장명소야, 장명소. 여기가. 이 수식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클릭해서 요거 얘를 편집하면 어려우니까 삭제해버려. 원래 편집 눌러가지고 제거율을 고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고치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고쳐졌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처음에 잘하시면 고생 안 해도 되죠? 이름 상자를 친다고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 아니요, 전 아예 안 바뀌는데요. 그게 C4가. G의 다섯 번째 문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번째 문제. G 세 번째 셀, 요거네. 제고율이라는 글자, 요거죠, 요거요. G의 세 번째 셀. 세 번째 셀. G와 3이 만나는 것을 G의 세 번째 셀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메모를 집어넣어요, 메모. 메모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라는 게 있고요. 메모 삽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검토에 가시면 메모라고 있어요. 여기 제고율 글자 클릭했죠? 네. 그 다음에 저기 검토 탭에 가시면 검토 새 메모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래요? 제고율 쓰고 클릭해요. 자, 제고율. 제고율이 아니죠. 제고율은 아까 그거 다른 거였고, 여기는 재고량 대비죠. 그럼 여기 저는 렉처라고 나오고 여러분 뭐라고 나올 텐데? 요거는 제고량 돼. 아니 여기 뭐라고 나올 텐데 이렇게? 유저. 그건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고 재고량 대비 재고량 한 칸 띄우고 대비죠. 재고량 한 칸 띄우고 대비죠. 민부장이 나오네. 그리고 다른 것을 클릭하시는 순간 마무리가 돼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메모.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이 빨간 점이 들어있는 G의 세 번째 셀을 마우스로 갖다 대는 순간 떠요.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거기다 갖다 대기만 하면 메모가 보입니다. 이게 메모예요, 메모. 포스트잇 붙이듯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를 딱 띄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근데 문제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보이래요. 항상 보이게 하래요. 그렇죠? 그럼 걔를 클릭하세요. 메모가 있는 자리를 클릭하시고 여기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메모가 떠요.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떴다가 다시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메모 숨기기 누르면 사라지고, 요 위에서 해도 되고 검토해서 또 이와 유사한 문제 또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B1부터 여기네요.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고 하는 B1부터 블럭을 주르륵 잡아서 G1까지, B1부터 G1까지 얘를 어떻게 하래잖아요. 그렇죠? 블럭 잡으시고 홈
홈 탭에 가셔서 맞춤 그룹에 가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옆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나요? 문제지에 B1부터 G1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 여기 있어요. 맑은 고딕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화살표 눌러서 굴림, 글꼴은 14, 크기는 14.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그 옆에 밑줄 이렇게 하래요. 얘를 시험 문제는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4 하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4를 만약에 아까는 11이었는데 여기 가서 14를 누르는 순간 14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본래 화면은 요게 원래 사이즈가 요건데 줄일까? 크게 할까? 에이, 그냥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요 정도? 크기하고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이 본문하고 이 크기를 비교해 가면서 크게 작게 꾸미시면 돼요. 그럼 커져라, 작아져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14가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15로 하래요. 15가 어디 있어요? 해보세요. 15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15를 선택하려고 화살표를 딱 누르는 순간 15가 없잖아요. 그럼 15라고 쓰고, 키보드로 15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15가 돼요. 지금 이제 14니까 14로 맞춰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자, 왼손으로 지금 문제를 짚어가고 있어요.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에 여기 제목에 영업소란 글자가 있네요. 여기 영업소. 얘를 한자로 바꾸래. 그럼 영업소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영업소를 블록 잡아야지 뭐 이렇게.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영업소를 블록 잡아서 한자 키. 그럼 영업소 있네요? 그럼 변환. 그 다음에 다른 데 클릭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바뀌었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랬죠? 자, 그 다음. 근데 한자를 안 바꾸고 네? 영업설 라도스 재고 현황의 앞 뒤에 여기 글자. 요 앞에 더블 클릭하고 영자 앞에 더블 클릭, 영자 앞으로 껌뻑껌뻑 거리죠? 커서라 그래, 커서. 자, 여기에 네모 문자를 삽입하래요. 근데 우리 키보드에 찾아봐도 네모 없잖아요. 없죠? 예. 자, 이렇게 합니다.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제일 왼쪽 A에 있어요, 미음. 한자 키. 눌렀다 띄고, 한자 키. 한여 키 말고, 예. 한자 키 누르시면 요런 게 보이나요? 이렇게? 근데 요거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면 다 보여요, 여기. 여기 있네. 클릭하시고. 또 뒤에도. 앞뒤로 누르니까 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눌러서 그거 누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B3부터 G3까지 이렇게 블록 잡고요. B3부터 G3까지 블록을 잡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이 그냥 가운데예요. 요거 여기 맞춤에 가면 가로 가운데, 이게 위에가 세로 가운데고요. 이게 가로 가운데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글자 가운데로 슉 들어오죠. 그 다음에 표준색에 있는 연한 파랑으로 채우라고 써있죠. 문제지에. 자, 여기입니다. 가가가 옆에 보면 노란 페인트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채우기 색이고 그 옆에 빨갛게 되어 있는 가가 글자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랑 누르면 그냥 노랗게 칠해주면 안 되죠. 그 옆에 화살표. 페인트통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걸 우리 컴퓨터 용어로 펼침 목록 그래요. 걔를 누르면 뭐가 이렇게 쫙 펼쳐져요. 화살표가 되는 걸 누르면 뭐가 이렇게 짠하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그 뜻이에요, 그게. 연한 파랑을 찾아야 돼. 자, 왼쪽에는, 여기 이쪽 오른쪽에 파란 게 보이는 게 있죠? 자, 자주, 진한 파랑, 파랑, 그 녹색 옆에가 연한 파랑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마우스 쓱 갖다 대면 연한 파랑하고 뜨거든.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돼요. 내 편한 대로 막 누르시면 안 돼. 막 누르시면 안 돼. 대부분 녹색 하려면 이거 눌러. 이거 연한 녹색인데 이게 녹색처럼 마음에 들었나 봐. 녹색은 요건데 예,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막 누르면 0점 처리되니까 연한 파랑 꼭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B4부터 C14. 예. B4부터 C14. 자, 그 다음.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가로 가운데, 또 가운데 하래요. 가운데 누르면 됩니다. 근데 가운데 눌렀다가 또 가운데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래 한글은 가운데 눌러라. 그래서 가운데 했어요. 그 가운데 또 누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엑셀은 가운데 했잖아요. 그리고 심심해서 한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오른쪽 가라 그랬는데 오른쪽을 누르면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9번까지는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아래 한글에도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라, 글자를 크게 해라, 뭐 합쳐라, 뭐 이런 건 있어요. 엑셀에도 메모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0번은요 조금 달라요. 이건 엑셀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자, 보세요. D4부터 여기 D4부터 이 14번째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래요. D4부터 2의 14번째 찾으셨죠? 블록 잡으셨죠?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래요. 500개, 500개 이렇게. 500개 이렇게 개자가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개자를 누르면은요. 왼쪽으로 갔죠. 아까는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제가 여기다 개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개자를 쓰면 왼쪽으로 갔죠. 그럼 얘도 다 고쳐야 되잖아. 아까 이거 떼기 고치듯이 또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자를 쓰는 게 아니고 특히 개자를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얘는 문자예요. 500개라고 써있죠. 얘는 숫자 350이고요. 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계산 명령을 걸면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500이라고 나오는데 화면상에서만 개가 붙게끔 하라는 거죠. 본래는 숫자인데 글자처럼 보이되 숫자는 유지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얘 가운데 맞춤했죠? 꾸몄죠? 이렇게 꾸미는 거를 셀을 꾸몄잖아요. 그래서 셀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아까 여기도 병합했죠. 그리고 밑줄도 치고 뭐 여기다 글자도 바꾸고 진하게 했잖아요. 이것도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지금도 서식 지정 할 거예요. 자, 블럭 잡으시고요. 자,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엄지는 컨트롤 키 누를 거고요. 검지는 그 위에는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자, 같이 누르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 1. 컨트롤 1 하셨어요? 그리고 딱 손 띄시면 이런 게 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500이라고 되는 숫자가 아까 제가 뭐라면 500개처럼 나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자를 500개라고 직접 수정을 해버리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얘는 오른쪽으로 와라 그러면 오긴 오는데 문제는 얘는 글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고칠 수는 없고 숫자는 유지하되 화면상에서만 개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렸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에. 그러면 여기 형식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를 선택할 거냐 하는 거지. 이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제일 앞에 거 선택해도 500이라고는 보여요. 0.00 누르면 500.00이니까 안 돼요. 문제지에는 500개라고 나왔는데 500.00개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G/ 표준을 그냥 하시면 되고, 그 위에 고치는 난에 가서 우리말로 개를 찍으면 보기에 500개로 보이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라고요. 엔터를 치시면 되고 아니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됐나. 개가 보이나요? 네. 자, 근데 요 상단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요 280개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했는데 여기 450개를 클릭했는데 수식 입력줄에는 450만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는 450인데 뭔가 수작을 해서 개라고 보인 것 뿐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수식 입력줄은 뭐냐면 실제 내용이고 셀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얼굴이 하얀데 막 시커먼 걸 바르면 검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 검은 거는 여기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개자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죠? 0이라고 쓰면 제가 여기다가 아무데나 선택하고요. 0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0개라고 떴죠. 이렇게 0개. 0하고 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아직 요 말이 어려워요. 요 말이 어려워서 다음에 또 해볼 거니까요. 11번 해볼 겁니다. G4부터 G11까지, G14까지. G4부터 G14까지 오른쪽 들여쓰기 1, 그 다음에 백분율에 가서 소수점 두째 자리 뭐 이렇게 하래요. 자, 여기 어딘가에 이건 백분율인 것 같은데 백분율 쌀이라고 되어 있고 소수점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면 되는데 일단은 오른쪽 들여쓰기 1을 해야 되잖아요. 책에서는 여기 있는 거 뭐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내어쓰기, 들여쓰기 이거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 있나요? 보세요. 여기 맞춤이라는 글자 있죠. 여기 그럼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옆에 두 개가 있잖아요. 거기다 마우스 쓱 갖다 대보세요. 막 누르지 마시고 갖다 대보시면 얘는 내어쓰기, 그 옆에는 들여쓰기라고 써 있죠. 그렇죠. 이때 얘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왼쪽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 오른쪽을 눌러주면 되지. 이렇게 여기 뭐 왼쪽이고 이건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들여쓰긴 했는데 아까는 자동으로 왼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온단 말이야. 됐죠? 이제 하나는 했어요. 그 다음 백분율 스타일을 가래요. 그 여기 화폐 돈 표시 옆에 퍼센트 기호 있잖아요. 얘 눌러주면 띵 하고 퍼센트가 돼요. 알아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가시면 안 되고 두째 자리까지는 보여주라고 써 있잖아요. 문제지에 소수 두째 자리까지 지정하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요거 얘는 줄이는 거 이거 누르면 늘어나요. 이렇게 이거 누르면 줄어들고 눌러보세요.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는 보이게 하래. 이렇게 그럼 10.00, 8.57, 6.67 두 자리 보였어요? 그럼 성공한 거죠. 그냥 요런 거는 아래 한글은 그냥 글자를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숫자를 써도 그게 글자예요. 근데 엑셀은 숫자인지 글자인지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거든요. 500개라고 쓰면 글자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계산이 안 되고 500개라고 써놓고 셀 서식을 바꿔가지고 500개처럼 보이면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가 너덜너덜한 거는 블럭 잡아서 자릿수를 착 정리하면 되고 그래야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지저분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엑셀에 좀 특이한 기능들이죠. 이어서 더 해볼게요. 12번. 여기네, 여기. 예. 얘가 2015 08 04라고 써있는데 이게 날짜예요. 2015년 08월 04일로 읽지요, 우리가. 2015 빼기 08 빼기 04라고 읽지는 않지.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한자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바꾸래요. 그럼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얘를 클릭했잖아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 누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아까 날짜에 가서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날짜 동네로 갔잖아요. 그럼 사용자 지정에 와서 여기서 고르면 돼요. 뭐 고르래요? YYY 한자로 되는 연월일.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렇죠? 확인.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바뀌어. 하셨어요? 오케이. 확인해야 돼. 자, 13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술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13번. 여기 I의 네 번째부터 해야 되는데 얘가 걸그적거리네. I 네 번째가 중간에 꼈잖아. 얘가 가로막고 있죠. 요거 메모가. 네. 그럼 저는 메모를 이렇게 4번 화살표가 나오게 한 상태에서 쭉 끌고 가면 앞으로 삐져나갑니다. 아까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요런데 이렇게 끌고 나가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제 거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메모가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아까 분명히 표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이렇게 돼 있다. 요것만 돼 있다고요? 네네. 그럼 얘를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 저 밑에 보시면 있어요. I의 네 번째부터 I의 14번째까지를 I의 네 번째부터 I의 14번째를 복사해서 복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재고량 F 네 번째부터 F 11번째에다가 붙이는데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뭐가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 누르세요. 블록 잡고 오른쪽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이 중에 뭐 하라고요? 연산 더하기 하래요. 연산 더하기. 여기 연산 더하기. 예, 연산 없음이라고 써있는데 문제지에 뭐라고 하냐면 연산에 더하기를 하래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10이 여기 50에 더해서 60이 되고 5가 더해서 30이 35로 변할 거예요. 확인 누르면 착 그렇게 변해요. 확인 누르면 안 변하네. B의 3부터 G의 14까지 B의 3부터 G의 14까지 자, 쉽게 하는 방법을 먼저 해볼까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셀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이거 선이요. 이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프린터로 인쇄하면 선이 안 나와요. 얘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선이 다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구분선만 보여요. 구분선만. 그럼 실제로 인쇄할 때 선이 가로 세로 나오게 하려면 선을 그려야 돼요. 근데 기본은 검정색이거든요. 컴퓨터의 기본은 검정색으로 나와요. 색깔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파란색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요거 글꼴에 가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넣는 게 있거든요. 이걸 넣으면 검정색 선이 그려져서 다시 고쳐야 돼요. 이걸 하지 마시고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저기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 글꼴 옆에 테두리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색깔. 색깔은 뭐라고요? 색깔 누르면 테마색, 표준색. 표준색이 무슨 색? 파랑. 파랑은 어느 거죠? 끝에서 세 번째. 파랑. 파랑을 클릭하면 이제 파란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윤곽선 안쪽. 그럼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 확인 누르시면 돼요. 파란색. 여기 색에 가서 파란색. 표준색에 가서 파란색을 선택하면 파란색 선이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윤곽선은 겉테두리고요. 네. 안쪽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선이 이렇게 착 그려지거든요. 요거 바로가기 메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런 메뉴.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 중에서 메모 삽입을 누른다. 여기 지금 다른 데 가서 많이 한다면 여기 오른쪽 누르면 메모 삽입 이걸 누르라는 얘기죠. 눌러가지고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클릭하면 되고 그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메모가 이렇게 나온다. 위치는 이렇게 내가 조절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5번 빨간색 5번이네요. 9번 문제. 얘는 뭐 병합을 하고 뭐 글꼴은 뭐로 바꾸고 크기는 뭐로 바꾸고 뭐 진하게 하고 굵게 하고 밑줄 치고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한자 바꾸는 거 F2번 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업소라는 글자에 뒤에다 놓고 하라 그랬어요. 책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한자키 누르라 그랬는데 블록 잡아도 되고요. 블록 잡고 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업소라는 글자를 바꾸시면 되고 특수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 우리 시험에는 항상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렀을 때 요거 얘를 눌러야만 뭐가 쫙 펼쳐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빠른 거 고르면 되지. 뭐 요건지 저건지 이렇게 골라서. 그 다음에 오른쪽 41페이지에 11, 12 빨간색 되어 있는 거는 뭐를 블럭 잡아서 여기 셀 서식에 가서 자, 책에 뭐라고 되냐면 컨트롤 2를 눌러서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책에는 0하고 개를 쓰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0하고 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G/표준에다 선택하고 개를 쓰라고 했는데 이 책에는 0 다음에 개를 쓰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셔도 되고 그 차이는 좀 배우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도 지금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연월일 한자로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요 일일이 쓰래요. 이렇게 43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YY 여기다가 이렇게 YYYY 쓰고 연자 쓰고 한자키 바꿔서 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뭘 바보처럼 써. 여기서 고르면 되지. 있잖아. 쓴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 당장에 시간도 없는데 고르면 빠르지. 그러면 이 Y는 뭔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를 여기다 좀 더하는 거잖아요. 얘를 여기다 더하는 건데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되어 있고 44페이지 보시면은 블록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에 가서 파란색 선택하고 착착 눌러주면 테두리 그려진다 그랬죠? 그런 거 46쪽에 나와 있는 내용 기출문제 1번 그거 해볼 거니까는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자 46쪽에 나와 있는 기출 01이란 시트에서 합니다. 1번 A 열의 너비를 A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의 너비
얼마로? 1. 여기. 열너비.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열 너비. 열 너비가 얼마예요, 본래? 8.38. 예. 이 8.38을 얼마로 바꾸래요? 1로. 1로. 그럼 8.38이 무슨 뜻이에요? 열 너비가 8.38인데 1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럼 8.38은 뭐고 1은 뭐냐고. 숫자인데 그 1이란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긴 했는데 1이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1은 한 글자. 8.38은 8글자 조금 더. 우리말은 4글자. 우리말은 4글자. 여기 요거. 우리말은 4글자 정도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면 8.38 나와 있죠? 우리말은 4글자, 숫자나 알파벳 같으면 8글자. 8 그러면 8글자. 8.38은 8글자 좀 더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A를 한 글자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줄이래. 왜? 왜 줄이래? 이따가 여기다 선을 그릴 거거든. 아까 우리 선 그린 거 있어요? 여기 선? 선 그렸잖아요. 근데 아까 얘가 넓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프린터로 인쇄할 때 어때요? 얘가 넓으니까 쓸데없는 공간이 인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열 너비를 아까는 이제 2로 하라 그랬지만 실제 업무상에는 저 같은 경우 0.5 정도 넣어요. 얘를 바짝 줄인다고. 바짝 이렇게. 그러면 A부터 하면 안 되나요? 여기다부터 쓰면? 그럼 선이 안 나와요. 왼쪽이. 안 보여. 요 선이, 요 파란 선이 인쇄를 하면 보이는데 화면상에선 보세요. 얘를 파란색 안 보이죠? 여기요. 끝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데 얘가 넓어서 얘를 책에서는 뭐 2만큼 줄여라 또는 1만큼 줄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더 줄이죠. 더. 바싹 줄여요. 보일랑말랑 할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줄에도 안 쓰고요. 두 번째 줄에 써요. 왜? 여기도 선 그릴 거 아니야. 겉에 선 그리면 또 요 일을 위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실제 업무상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선을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바짝 줄이겠지. 이렇게 바짝 줄이겠지. 실무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도 실무 중심으로 보통 시험을 내거든요. 자격증은 열심히 공부해서 땄는데 회사에 갔더니 멍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업무식으로 내긴 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G 두 번째 셀. G 두 번째 셀 여기 있는 날짜. 여기다 어떻게 하래요? 작성일이라는 글자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어떻게 이름 정의한다고요? 여기 클릭하고 이름 상자. 셀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 클릭하고 작성일. 엔터를 탁 치면 되겠죠. 3번 문제. B1부터 G1까지 블럭을 잡아서, 그렇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공서체, 크기는 16, 굵게 2줄짜리. 여기 보시면 밑줄 치는 거 있어요. 밑줄 치는 거. 그냥은 한 줄이고요. 그 화살표 눌러보면 2줄짜리 있어요. 2줄짜리. 자, 그 다음 4번. 저 끝에는 실적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라는데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블럭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책에는 클릭하고 하라 그랬는데 블럭 잡고 하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한자키 누르고, 실적이 뭔가요? 요건가요? 요건가요? 요거네요. 그렇죠? 한자라고 코딱지만큼 써가지고, 예, 실적 변환 누르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앞 뒤에다가 특수문자 입력하래요. 그럼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뒤에도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아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눌러야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빨리 펼치는 방법이 뭐냐면요.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 누를 때마다 이게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키보드로 한자키 누르고 마우스로 내려갔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탭키 누르시면 되죠. 그럼 펼쳐지죠. 펼쳐놓고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 밤새도록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려면 탭키를 누르면 촥 펼쳐지니까.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미음자만 누르는 게 시험에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네모냐 동글뱅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목욕탕이나 전화번호 같은 건 안 내더라고요. 요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원 반쪽짜리 원이라든지 뭐 삼각형 방향키라든지 이런 거 보통 내니까 그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네. 미음자 누르고 탭인가요? 미음자 누르고 탭?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야 기호가 나오죠. 네. 그리고 탭키 누르면 펼쳐지고 다시 탭키 누르면 오므라들고. 미음자 누르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요. 자 보세요. 미음자 눌러야 그리고 한자를 눌러야 기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기호를 펼치는 게 탭키예요. 예. 오므라뜨리는 건 다시 탭이고요. 그래서 골라서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오른쪽 47페이지 볼게요. 6번. F 세 번째 셀이 요거네요. 목표 달성치라고 된 글자 요거네요. 그렇죠. 여기다 어떻게 하래요? 여기다가 메모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깐만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그러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체적으로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른팔을 다쳤어. 그럴 수도 있고요. 소아마비. 흔히 말해서 중풍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누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한영키 옆에 Alt가 있죠. ALT. 그 다음에 깃발 그림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줄쳐져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걔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에요. 오른쪽에 컨트롤하고 Alt키 사이에 깃발 그림 있잖아요. 깃발 그림 동그란 거. 그 옆에 보면 줄이 이렇게 쭉쭉쭉 쳐져 있고 화살표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가기 메뉴 부르는 키예요. 그래서 본래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기능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보드로 움직이면 스피커에서 떠들어 주거든요. F 세 번째 셀 F3 하고 써요. 그럼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면 F3 그러면 거기에 키보드 중에서 컨트롤 옆에 있는 얘를 누르면 딱 바로 가기 메뉴가 뜨는 거예요. 이것도 편해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이 성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 메모 삽입 들어가서 여기 렉처라는 글자 저는 렉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은 뭐 다른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우세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이라고 써 있고요.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두셔야 돼.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이라는 글자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게 좀 되게 높잖아요. 저 색깔 그려져 있는 배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테두리. 이 글자 주변에 있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얘를 클릭하는 순간 색깔 모양이 살짝 바뀌거든요. 감지하셨어요? 자, 보세요. 글자를 클릭하셨을 때는 이 겉테두리가 대각선 B급만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딱 클릭하면 점점점점 하고 찍히죠. 점점점 테두리가 점점점으로 찍힐 거예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응. 아니, 컨트롤 1번. 엄지가 맞춤 가셔서 자동. 자동 크기. 예, 오케이 확인. 그럼 딱 그 크기만큼 됐죠. 그렇죠. 확인.
됐다. 예, 그 다음에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사라진단 말이야. 빨간 점만 남겨놓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 있는 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해라?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해라. 그러면 얘가 착 열린다. 이제 항상 보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보이죠, 그렇죠? 항상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오케이. 7번. 2의 네 번째 셀. 2의 네 번째 셀이 어딘가요? 여기 매출액인가요, 이 동네? 2의 네 번째부터 2의 12번째 셀 블럭 잡고 동합 표시, 돈 표시, 요거 돈 표시 누르세요, 이거.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돈 표시 있잖아요, 화폐 단위. 그거 누르는 순간 돈 표시 쫙 찍힐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B3 서부터 G3 그리고 B4부터 B13 블럭 잡았다가 다른데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 블럭이 깨지지, 한 동네가. 그럼 얘도 잡고 쟤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또 블럭을 잡으면 블럭이 잡히죠.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으시면 다중 블럭이 됩니다. 이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셀 스타일 여기 있네. 여기 셀 스타일 클릭해서 40% 여기에요. 40% 20, 40, 60 있는데 40%에 가서 뭐 어떤 거? 강조색 2번. 2번. 앞에 있는 게 강조색 1번이고요. 그 약간 불구스름해 보이는 거 강조색 2번 누르시고 가로 균등분할 하라고 그랬죠? 가로 균등분할은 여기 없잖아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밖에 없잖아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엄지, 검지. 자, 그러면 맞춤 그룹에 가서,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에 가면 일반이라고 써 있나요? 텍스트 맞춤 가로에 가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맞춤. 누르세요. 가로 1번. 균등분할이 있을 거예요. 균등분할 찾으셨어요? 네. 누르시고 확인. 균등분할 맞추면 가운데 이게 뭐야? 9번. F 네 번째부터 F 12번째까지 F 네 번째부터 F 12번째까지 여기 있잖아요. 목표 달성치. 얘를 어떻게 하래요? 음수도 있죠. 저기 마이너스 10도 있네. 음수 있잖아요. 음수. 음수는 색깔이 있는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래. 양수는 내비두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저런 음수가 있으면 색깔이 있는 괄호로 하래요. 꾸미는 거죠. 컨트롤 번. 그럼 지금 맞춤에 가 있잖아. 맞춤에 가 있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표시 형식. 얘가 숫자죠? 자, 아까는 사용자 지정을 하라 그랬는데 보통 문제 같으면 사용자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숫자. 이게 숫자 아닙니까? 숫자? 여기 있네. 여기 빨간색 가로 있네. 여기 빨간색 가로, 검은색 가로, 빨간 숫자, 빨간 마이너스 숫자, 그냥 플러스 검은 숫자 이런 거 있죠. 근데 문제지 뭐라고 되냐면 색깔에 있는 괄호 하래. 빨간색 괄호 하래. 그럼 클릭하고 확인. 여기 숫자 쪽에 가서 음수인 경우에는, 양수는 아니고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 괄호로 놓고 확인. 이렇게 되네. 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엑셀에서는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보세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아까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음수 같으면 아까 괄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인식을 해요. 나는 그냥 괄호 안에 20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렇지. 자, 보세요. 컨트롤 1번에 들어가면 나는 글자로 바꿀 거야.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안 만들 거야 라고 지정해 놓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글자가 돼. 근데 얘가 숫자면 어떻게 돼? 숫자면 달라지죠. 그때는 숫자일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네, 근데 지금 요게 뭐 자 보세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잡아서 꾸며놓고 글을 쓰는 방법이 있고, 써놓은 거를 데이터에 미리 입력해놓은 얘들을 가지고 아까처럼 돈 표시가 나오게 할 건지, 얘는 마이너스 숫자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할 건지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음수가 뭐예요? 음수라는 말은 0보다 작은 수죠. 이게 음수 맞죠? 이건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엑셀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뭐가 될 것 같아요? 50만 쓰면, 마이너스 50만 쓰면 0보다 작은 수구나 이라고 생각해요? 빚진 수가 돼. 빚진 거. 50만원 대출 받은 거. 빌려온 수가 되거든. 손해본 숫자가 되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나오는 음수랑 엑셀에서 만드는 음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은 눈에 잘 보이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까 숫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빌려온 돈이구나. 잘 보이라고. 그냥 수학 같으면 그냥 마이너스 50만 그러면 0보다 작은 수하고 끝나지만 엑셀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라는 거지. 자, 10번 문제 볼게요. G2. 자, 컨트롤 1번. 얘 꾸미래. 컨트롤 1번. 어디 가서? 맞춤에 가서. 먼저 뭐 하래요? 셀에 맞추래. 그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춤이라는 글자가 있나요, 여기요? 자, 여기다 클릭했죠? 컨트롤 1번 눌렀죠? 표시 형식에 가면 날짜라고 가요, 알아서. 그 나중이고, 맞춤에 먼저 가서 셀에 맞추래. 셀에 맞추래. 문제지 셀에 맞추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다시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뭐 하래요? YY, 아까 요거. 아까 YY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있네. 아까 날짜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말로 나온 거 없었잖아요. 한자로 나온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랐었잖아요. 이렇게 고르세요. 확인 눌러보세요. 엑셀에서는요, 얘가 본래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었죠.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만큼 넓혀 놓으니까 얘는 별로 넓지도 않은 데이터, 숫자 하나밖에 없는데 얘 때문에 넓어졌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좁혀 놓을 거야. 근데 실제로요, 보세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날짜가 들어갔는데 얘를 줄이잖아요. 제가 너비를 줄이면은요, 에러가 나요. 이건 무슨 에러냐면요, 5자리 갖고는 부족해요. 이거 숫자 5자리 쓰기엔 부족해. 최대한 이만큼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7자리인데 7자리 갖고 부족해요. 넓혀주세요. 이거죠. 넓혀주세요. 근데 넓혀주면 보세요. 여기 숫자가 요것밖에 없는 애를 넓히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줄이면 보채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면 작아지거든. 글자가 작아지지 깨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셀에 맞춰라 하는 겁니다. 어디는 글자가 작고 어디는 글자가 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글자의 양은 많고 그러면 넓어져야 되거든요. 다 보이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너무 흉하니까는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보여라. 대신에 작아져야 된다 이거지. 그게 셀에 맞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셀에 맞춤.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어. 옷에 몸을 맞춰라 이런 거 있어. 셀에 맞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옷에 맞춰서 다 몸에 맞춰서 옷을 주는데 옛날 군대는 옷이 몇 개 없어. 호수가. 대충 비싼 거 맞아가지고
안 맞으면 내가 몸을 줄여서라도 맞추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좀 11번은 좀 어려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예요. 여기 C4부터 C12번째 애들. 12번 여기까지. 밑에 170은 아니 여기까지 제주까지예요. 자, 이 중에 잘 보세요. 200 이상이 있나 보세요. 있네. 230, 200, 200, 200, 2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으면 20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A 대시라는 메시지가 앞에 찍히래.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A 대시라고 쓰면 A 대시라고 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쓰면 어떻게 돼? 글자가 되잖아 또. 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만 선택해가지고 셀 서식에 가서 앞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여기다가 앞에다 쓰면 안 되느냐 이거죠. 보세요. A 대시라고 제가 써볼게요. A 대시라고 이렇게 쓰면 A 대시 나왔잖아요. 근데 230이 아니라 100이면 어떻게 돼? 100. 100이면 A 대시가 안 나와야지. 근데 터무니없이 지도 그냥 A 대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A 대시가 나오면 안 되고 200 이상이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200이 안 되면 A 대시가 사라지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는 무조건 음수는 빨갛게 나와라 이런 거잖아. 얘는 무조건 돈 표시가 나와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자, 여기 형식을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먼저 쓸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 나왔어요? A-라고 찍혔어요? 자, 보세요. 그렇죠. 됐죠? 근데 제가 200이 아니라 100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안 나와야 되겠죠? 근데 140이 아니라 500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나와야 되겠죠? 알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어떻게 썼나 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답을 먼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원래는 요거만 있었어요. 요거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만 있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고쳐보세요. 요렇게 고쳐보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 대괄호가 조건이에요. 크거나 같다 200. 무슨 얘기죠? 200 이상이라면 이렇게 나오고 요 메시지 다운표 안에 있는 게 나오고 아니면 그냥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200 이상이라면 빨갛게 보이고 아니면 그냥 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자격증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혼나고서 이거를 배운 사람은 아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뭐 테스트 한다고 제 입장도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물어볼 입장도 아니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쓴 거 체크해요? 확인해요? 어떤 거를 해요? 좀 전에 쓴 거 200. 네,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자, 그 다음 C13. C13이 어디야? 아, 여기. C13과 D13 얘들 이 두 개를 블럭 잡고 어떻게 하래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죠? 어디 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얘들 두 개를 블럭 잡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그럼 뭐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소수점이가 두 자리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있네. 0.00 0.00이라는 거 있죠? G/ 표준 밑에 보면 있죠? 0은 뭐고 점은 뭐고 뒤에 .00은 뭐냐 하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걸 선택하는 거로만 만족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 두 자리가 나오고 표시 형식에 있는 거는 안 되나요? 아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 주면은요 이거 얘를 갖고 줄여라 늘려라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지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잘못해서 다른 걸 누르면요. 이래도 되죠.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나왔죠. 근데 오른쪽이 살짝 떨어졌을 거예요. 잘못 누르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오른쪽 벽에 숫자가 오른쪽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잘못 누르면요. 벽에서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틀린 거로 처리하거든. 그럴까봐. 그래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얘를 눌러주면 되고 여기 있는 거 눌러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고. 하나 더 배워두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얘들 블럭 잡아서요. 컨트롤 1번 테두리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 가서 윤곽선 안쪽 누르면 색깔 얘기는 안 했죠? 아까는 파란색 하라 그랬는데 지금 파란색 얘기 없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색깔 여기 윤곽선 안쪽 누르면 여기 테두리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 테두리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컨트롤 1번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 안쪽 누르면 이렇게 겉에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받침자 모양으로 되게끔 확인 그려졌죠. 여기서 하셔도 돼. 여기서 모든 테두리가 하셔도 된다고. 처음에 없었는데 이거 누르셔도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가서 굵은 테두리 하나 눌러주시면 겉에서 굵게 돼요. 보시면 겉에 굵게 됐잖아. 겉에. 그 또 뭐 하래요? 여기 얘들은 비어있잖아요. 여기 얘들은 대각선 그래. 대각선 어떻게 그어요? 컨트롤 1번 테두리에 가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각선 찾으셨어요? 이렇게 요거 누르고 요거 눌러주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씩 익혀나가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척척 쌓이는 거예요. 내 수준이. 하셨어요? 오케이. 자, 해설을 볼게요. 48쪽에 뭐 셀을 병합하는 거, 뭐 한자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뭐 특수기호 넣어주는 거 이런 거 있고요. 메모를 삽입해서 자동 크기 지정하는 게 4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럭 잡아가지고, 그런데 8번이죠. 빨간색 8번. 거기에 B4부터 B13, B3부터 G3을 블럭으로 지정하라 그랬는데 그 설명은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고 그거는 여기 이제 누락돼 있지. 그 설명은 그 전에 그 정도는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꾸미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으시면 11번 빨간색 11번 대괄호 안에 크거나 같다 200, 그 다음에 A-라고 샵샵 0이라고 썼죠? 네. 근데 샵샵 0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G/ 표준으로 쓰면 돼요. 그럼 샵이다 0이다 라는 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조금 학습이 되고 나서 지금부터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지정하는 거는 뭐 샵점 00을 하라는데 굳이 0.00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거 고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그리는 거는 순서대로 한 번 그리고 또 굵게 그리고 또 밑에 블럭 잡아서 테두리 대각선 그리고,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순서대로 해야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섹션 3번 조건부 서식을 할 겁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 가셔서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잘 모르시면 설명을 눈으로 먼저 보세요. 설명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설명을 눈으로 보시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그래도 힘들면 설명대로 따라서 하시고, 처음부터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뜻도 내용도 모르고 하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동영상 한번 더 보시면 더 도움이 좋겠고.